중개는 여자가 유리해요. 여자 손님도 남자 중개사랑 빈집 보러 들어가는 건 부담스러워해요.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더 그래. 근데 남자 손님들도 여자 중개사랑 집 보러 가길 선호한다니까? 프로필 사진이 이쁠수록. 안녕하세요, 나북입니다. 지난번 공인중개사 하지 말란 영상을 예상외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몇몇 적었다 삭제하신 댓글들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았고 오해할 만한 내용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 이번 주제를 선정했어요. 제가 중개업을 하며 느꼈던 장점들과 공인중개사를 그만두었던 이유입니다. 첫 번째 장점, 일이 재밌다. 회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에 틀에 박힌 일을 했던 저한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스케줄 잡으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중개업이란 일은 정말 신세계였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는 성향이라 중개라는 일을 하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중개 과정에 손님과의 유대가 생기는 것도 좋았고 손님들 조건 맞춰주며 마음에 드는 집 구해주는 일에 보람도 느꼈어요. 직장도 회사같이 엄청 서열화되어 있는 군대 문화도 아니어서 정말 만족하며 즐겁게 일했어요. 업에서 나름의 비전도 찾았었고요. 두 번째 장점, 수익이 좋다. 2달째부터였나? 직장생활 다닐 때 급여는 이미 넘어섰고 대기업 잘 다니고 있는 친구들보다 수익이 더 좋았어요. 물론 케바케고 월 300도 못 버는 중개인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긴 해요. 근데 주변에 월 1000 이상 버는 저보다 어리고 자격증도 없는 중개보조원분들도 여럿 있단 말이죠.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 많아요. 처음 부동산 일 할 때 워낙 능력 있고 좋은 사장님 밑에서 시작이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 수익이 내가 하는 성과에 비례하여 나온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돈만큼 사람을 움직이기 쉬운 동기부여도 없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장점,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회사는 이직이란 게 쉽지 않잖아요. 비슷한 업종, 비슷한 업무로 이직해 나가는 게 고작이라 내 커리어가 점점 좁고 날카로워지는 느낌이 강했는데 중개는 나를 넓게 성장시켜가기 좋았어요. 주거용 부동산 중개로 시작했지만 상가, 공장, 토지, 분양권, 입주권 등 중개의 분야만도 이렇게 다양했고 재건축, 재개발, 인테리어, 임대, 건축, 분양, 경매, 대출, 세금 등 공부하며 연계하여 성장할 일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자, 그럼 이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중개를 그만두었을까요? 놀랍게도 앞에 말한 장점들이 고스란히 중개업의 한계가 되고 그만둘 이유가 되더라고요. 일이 재밌다? 지금도 중개하러 나가고 싶은 생각도 가끔 들 정도로 중개는 적성에도 잘 맞고 재밌었어요. 예전에 중개해준 손님한테 연락 오면 한 번씩 나가기도 하고요. 근데 일이 재미에 그치지 않고 숨 막히는 순간들이 와요. 수익이 많다는 건 하루에 정말 많은 손님을 만난다는 거겠죠? 바쁜 날들은 하루에 전화통화만 200통 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 하루 종일 전화기 잡고 사는데 이게 출근 전이고 퇴근 후이고 평일이고 휴일이고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업무폰을 따로 만드는데 그 이유가 급하지 않은 개인 전화라도 좀 안 받아보려고. 이건 제 문제였겠지만 오는 손님을 돌려보내는 건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집은 바로 구해야 하는데 직장 때문에 출근 전, 퇴근 후, 휴일밖에 도저히 집을 볼 수가 없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쉬는 날 없이 일하는 거예요. 아, 나도 평일에만 일하고 싶지. 정해진 시간에만 일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니까. 이러다 일에 치여 죽겠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진짜로 단 하루도 안 쉬고 3달 동안 내리 일만 한 적도 있어요. 이런 말 하면 공인중개사분들 진짜 엄청 욕할 거 알아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일요일에 일 못하게 하거든요. 중개사들끼리 과열 경쟁을 부추긴다고. 아니 근데 어떻게 나도 무시하면 저 손님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다는데 또 휴일 반납하고 일하다 보면 주변 부동산 사장님들한텐 미운 털 박히고 어느새 왕따 당해 있죠. 아니 근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부동산 같은 업종이 왜 평일 근무에 9 to 6 이런 걸 지켜야 하는 거지? 집 보러 오는 사람이나 집 보여줄 사람이나 평일 주중엔 다 일하러 나가 있는데 아니 여튼 저렇게 죽자 살자 일하면 당연히 여러 사람 만나고 진상도 여러 만나겠죠. 일에 지칠 때 한 번씩 나와주는 진상들이 아주 감칠맛 나요. 아주 내 시궁창 현실에 활용 점정을 찍어줘요. 나한테 집은 다 보고 고생은 다 시켜놓고 계약은 옆 사무실 가서 수수료 후려쳐서 싸게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진짜 무임노동에 감정소비에 매물까지 뺏기는 법적으로야 보수는 받을 수 있다는데 그게 실익이 있냐고. 그거 따질 시간에 계약 한두 건 더 하는 게 이득인데. 손님들의 각종 거짓말들은 패턴별로 유형들을 매뉴얼화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건 말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전 중개하면서 대납도 꽤 해줬었거든요. 진짜 너무 사정이 딱한 경우는 내 돈 내고 입주도 시켜줬는데 2번 떼어봤어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참 없구나 배웠고요.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정말로 2-3달에 한 번씩은 대인기피증과 슬럼프가 와요.
사람에 대한 불신과 인간 혐오는 덤이고요. 광고비도 선투자로 나가 있는데 중개고 뭐고 멍 때리고 있는다니까요. 밥 먹다 전화만 울려도 체할 것 같고 입맛 떨어지고. 네가 쉬엄쉬엄 일하면 되지 페이스 조절도 못한 거네. 그냥 네가 호구네. 맞는 말이고 저도 아는데 팩폭은 자제해주세요. 저 땐 저도 어렸잖아요. 아, 그리고 이거 내가 그만둔 이유는 수익이 좋다? 손님 없어서 팔이 날리는 부동산도 많아요. 오죽하면 폐업률 1위가 중개사무소일까요? 이런 분들은 저한테 배부른 소리 한다고 욕하실 거 아는데 자영업 좀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개처럼 일해야 돈이 되는 거고 잘해야 돈이 더 되는 거고. 근데 저는 개처럼은 일해도 잘하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말했던 자격증도 없는 동생들은 월 1000을 어떻게 찍느냐. 나도 분석을 해봤지. 내 중개 스타일에 뭐가 문제인지. 이거 거꾸로 하면 여러분도 중개로 월 1000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실수들을 보면 전 매물을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손님이 만족할 때까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는 편인데 월 1000 중개인들은 두세 개 보여주고 매물 없다 그래요. 그렇게 해도 계약을 하시더라고. 난 안 되던데. 전 다른 동네 매물들도 싹 다 보여줬어요. 손님에 따라 다른 동네가 나을 것 같으면 진짜 구 단위로 세 구까지도 옮겨 다니면서 중개했어요. 근데 월 1000 중개인들은 한 동조차 어지간하면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계약은 쭉쭉 나오고요. 전 손님을 가리지 않았어요. 기대 안 했던 손님한테서 예상 외에 계약이 나오기도 하고 꾸역꾸역 중개해서 결국 손님이 만족할 만한 집과 조건을 찾아주는 게 저한텐 나름 보람 있었거든요. 근데 월 1000 중개인들은 내용이 쉽고 빨리 끝날 손님으로 스케줄을 꽉꽉 채워요. 유효 수요를 걸러내고 회전율을 높이는 거죠. 저는 손님한테 좋은 집을 권했어요. 이건 뭔 당연한 소리냐 하실 텐데 매물에도 종류가 있어요. 진짜 좋은 매물은 어차피 잘 나갈 거라 집주인들도 수수료 많이 안 주고 조건도 잘 안 맞춰줘요. 이걸 누가 들어가지? 할 만한 곳들은 집주인들이 수수료 두세 배는 기본이고 별의별 기상천외한 조건도 환영하거든요. 월 1000 중개인들은 이런 곳 계약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이렇게만 하면 월 1000을 찍을 수도 있고 일도 매우 편해지겠더라고요. 뭔가 월 1000 중개인의 방법을 돌려간 것 같은 그림인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영업 스킬이 뛰어난 방법이라 저는 못 따라 하겠더라고요. 당연히 열심히 성심을 다해 중개해주니 다른 중개사들이 포기한 손님들이 저한테 많이 왔고 거기서 또 보람 찾느라 열심히 했고 대체로 손님들 평은 좋았어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단골 장사도 아니라 한번 짓고 하면 2년 후에나 다시 연락 줄까 말까잖아요. 그냥 자기 만족에서 끝난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힘들게 중개를 해줘도 나랑 집 다 보고 처음 봤던 그 중개사한테 다시 가서 수수료 깎고 거기서 계약을 해버리더라니까요. 업무량이 많으니 직원을 쓰면 될 것 같지만 그때부턴 내가 하는 일이 중개가 아니라 사업이 돼버리잖아요. 제 개인 관리도 못하는데 직원 관리는 엄두도 내본 적이 없어서 사업하는 시도를 못 해봤어요. 그냥 1인 사업자 느낌으로 일했던 거지. 결국 중개도 꾸준히 실적을 내야 하는 노동 수익이라는 것을 느꼈고 마침 코로나도 겪으면서 중개 수익은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도 체감했고요. 중개 슬럼프까지 같이 와서 오히려 기회다 싶어 다른 일들을 찾아본 거죠. 저번 영상 끝에 이런 자극적인 말을 했었는데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은 거면 공인중개사는 오답이다. 현직 중개사분들도 이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오고 과연 중개사들이 돈을 벌었는지, 중개사들한테 집을 산 손님들이 돈을 벌었는지.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건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성장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저렇게 빡세게 일하면 다른 분야 공부해 볼 시간이 없어요. 중개 루틴도 별다르지 않은 똑같은 절차대로 계약 찍어내는 기계가 되어가는 것 같고 6개월 이상 됐을 때는 희귀한 케이스에 중개조차 없더라고요. 그냥 단순 노동, 단순 반복의 연속이었어요. 일도 없고 한가하면 다른 분야까지 섭렵할 기회는 돼요. 근데 그건 나를 성장시킨다기보다는 장사한 데서 업종을 바꾸는 게 더 적절한 표현. 저도 상가중개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주거용은 전문성 면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옆 부동산 상가 전문 중개사분이 또 젊은 친구가 열심히 한다고 저를 이뻐해줘서 배울 기회는 많았는데 그땐 제 손님들만으로도 버거워서 배울 여유가 없었어요. 옆 부동산 중개사가 널 왜 이뻐하냐? 다 경쟁자라 그러지 않았냐? 아, 제가 상가 구하러 저희 사무실에 오는 손님들은 그분한테 다 연결시켜줬거든요. 그분한테 연결시켜준 손님들 아직도 다 장사 잘하시고 계시던데 뭐 결국 모두한테 윈윈이었고요. 결국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유가 생기니 상가를 시작해볼까 했는데 웬걸 상가 시장의 타격은 훨씬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못했던 새로운 분야로 넘어가 본 거예요. 결국 종합하자면
충분히 워라밸을 유지할 수 있는 업종이 중개업인 건 맞고 제가 그 조절을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서 접었던 거고, 고수익과 참 중개인의 가치는 양립하기 어려웠어요. 지속적 안정적이지 않은 수익이 노동 수익으로서 한계가 명확하니 회의감까지 들었던 것이고요. 중개업에 몸담고 성장하는 것보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게 훨씬 기대 수익과 성장 가능성이 클 것이라 판단했어요. 이게 제가 중개업을 그만둔 이유들이고요. 그럼에도 아직도 중개업은 매력이 많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하는 일들 잘 안 되면 중개업을 다시 해볼 생각이에요. 다른 분야 공부할수록 중개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워낙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에서 중개업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서 조금은 색다른 의견이었을 거라 생각하고, 중개에 도전하시려는 분들이 참고하신다면 더욱 만족스러운 직업 선택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오늘의 영상 요약은 본편 영상에는 잘린 영상들로 대체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개는 여자가 유리해요. 여자 손님도 남자 중개사랑 빈집 보러 들어가는 건 부담스러워해요.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더 그래. 근데 남자 손님들도 여자 중개사랑 집 보러 가길 선호한다니까? 프로필 사진이 이쁠수록. 아까 말했던 상가 전문 중개사라는 분, 그 상권에선 상가 중개로 돈은 가장 잘 버셨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엔 전문성도 있고 가장 깔끔하고 신뢰있게 상가 중개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자격증 없으셨어요.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 제가 언급한 장점들이 중개업의 장점이지 공인중개사의 장점은 아니라는 거. 중개로 월천 벌던 동생은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 중이에요. 다음 주면 시험이겠네. 자격증 따려는 이유가 여자친구와의 결혼 허락받으러 갈 때 당당하려고.